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우리 수능 개념 단원별 문제풀이 19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테마 10입니다. 인플레이션. 자,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의 유형과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가 않으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유형 하나만 보고 반복되는 유형은 좀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출제될 수 있는 좀 다양한 유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60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60번 보니까 자, 그림에 나타난 각국의 경제 상황의 변화의 원인이야. 자, 경기가 좋아지고 있군요. 그랬더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 걱정이야. 결국 그러면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가장 적절한 건데. 그러면 자, 수입 원자재 가격의 급등. 이제 여러분 아끼면 안 돼.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전반적인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총 공급이 감소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 그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건 맞지만 경기가 좋아지는군요, 좋아지고 있군요와는 관련이 없죠. 왜냐면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군요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기업의 상품 수출이 감소하면 자, 수출은 총수요 요인이니까 이거는 총수요 감소. 그치? 그럼 물가 하락이고요. 자, 정부가 지속적으로 긴축재정 정책 펼쳐도 총수요 감소지? 근데 4번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확대 통화 정책을 펼치면 총수요가 증가해서 자, 총수요 곡선 우측 이동하고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물가 상승, 실질 GDP 증가.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 상승. 4번 정답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면 가계 소비가 줄어들겠지.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면 요 5번은 총수요 감소요입니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160번 문제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GDP 증가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물어보는 것으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돼요? 자, 그럼 160번 문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총수요 총공급으로 분석하면 돼. 자, 그 다음에 161번 문제 봅시다. 여러분 이거 잘 읽어봐야 돼. 이거 선생님이 학생들이 현장에서 이거 지난주에도 선생님이 강연 하이파워를 수업하는데 학생 중에 한 명이 질문한 내용이야.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딱 포인트를 짚어줬더니 아차 이런 거지. 봐봐. 자, 산유국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국제 원유 가격이 급상승하였대. 자, 그러면 산유국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국제 원유 가격이 급상승했다는 얘기는 그럼 생산비 부담이 증가할 테니까 일단 우리가 총공급이 감소한다는 걸 알 거야. 되지? 그런데 그 결과 자, 상품 생산을 위하여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각국의 물가 및 실질 GDP가 가에서 A점, 즉 가가 어딘지는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모르지만 가에서 A점으로 바뀌었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총공급이 감소하면 자, 물가는 상승할 거고 총공급 곡선 좌측 이동하니까 그러면 자, 실질 GDP는 줄어들겠지. 자,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 GDP가 감소해야 A로 이동할 수 있냐면 결국 4영역인 거지. 예를 들어 자, 우하향하는 총수요랑 우상향하는 총공급이 이렇게 만나서 현재 균형이 4영역에 있다가 총공급이 감소하니까 A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일단 총공급 감소로 자, 4영역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A로 이동한 거야. 자,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러한 실질 GDP의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즉 실질 GDP 감소가 문제라고 판단하여 자, 물가 언급은 없네. 원래 실질 GDP 수준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실시했대. 그럼 지금은 실질 GDP가 감소했으니까 원래 실질 GDP 수준을 달성하려면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통화 정책을 실시해야 되겠지. 그럼 그때 통화 정책은 당연히 확대 통화 정책이 될 거고요. 그럼 확대 통화 정책의 결과 현재 이렇게
총공급이 감소해서 A 영역으로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는 확대 통화 정책의 결과 총수요가 증가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동할 영역은 어디로 이동하냐면 1 영역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4 영역이 가가 되고 A로 이동했어. 총공급 감소로. 그 다음에 실질 GDP 증가를 위해 확대 통화 정책을 써서 총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는 1 영역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가는 4, 나는 1.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되죠? 자, 이 정도는 깔끔하게 풀어야 돼. 주어진 조건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2번 문제는 여러분 인플레이션의 유형인데 뒤에서 또 따로 볼 거니까 162번, 167번, 그 다음에 168번, 169번 다 같은 유형의 문제라 마지막에 한 문제만 풀게요. 자, 163번 문제 갑니다.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수업 중에 강조한 건데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이 추론이야. 그래서 기억은 소비자 물가지수고요. 니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대용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지. 그리고 주의할 게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중에 누가 더 포괄적이다? GDP 디플레이터가 더 포괄적이지. 왜?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략 5년 단위로 480여 가지의 소비자들이 주로 구입하는 품목을 평균한 거야. 그래서 표본조사고요. 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그 나라의 GDP를 계산하면 그에 생산된 모든 재와 서비스가 포함될 거 아니야?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가 보다 포괄적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5년 단위로 일반적으로 품목을 조정해. 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그해 새롭게 생산된 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물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것도 그해 새롭게 등장한 생산물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것도 GDP 디플레이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구분을 하면 자, 수입품의 가치가 포함될 수 있는 건 소비자 물가지수지. 그렇죠? GDP 디플레이터는 그 나라에서 생산된 것만 GDP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수입품의 가치가 무조건 제외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로축은 물가상승률이고 가로축은 연도인데 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있고요. 동그라미로 표현된 네모로 표현된 GDP 디플레이터가 있어서 지금 각각의 꺾은 선 그래프로 물가상승률,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GDP 디플레이터를 표시한 거야. 자, 그리고 단서가 명목소득은 일정하다고 했지. 그쵸? 자, 그러면 자, 1번. 자, 기업. 자, 기업 봐봐. 자, 기업은 소비자 물가지수고 그럼 이 소비자 물가지수로 측정한 물가 수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겠지? 그렇다면 2008년이 가장 높다? 여러분 잘 봐. 자,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플러스 값이야. 그럼 어떻다는 거지? 물가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플러스 값이어서 물가 수준은 여기 2011년이 가장 높은 거지. 2011년이. 자, 그래서 1번은 2008년이 아니라 2011년이 가장 높고 그럼 2008년은 뭐냐면 그냥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자,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는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잘 봐.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자, 그런데 여기 해설지 좀 잘못됐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해설지 만들 때 이걸 못 봤어. 이거 선생님이 수정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명목소득은 일정하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거기서 물어보는 게 실질소득이야. 그러면 여러분 실질소득은 이거 우리 수능 개념에도 심화학습 내용으로 있는 건데 자, 실질임금이나 자, 실질소득은 자, 명목소득을 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GDP 디플레이터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해준 값이잖아. 그치? 자, 또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자, 명목소득 증가율 빼기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 증가율, GDP와 똑같이 명목소득 증가율 빼기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 증가율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2004년에서 2006년을 보면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은 계속 플러스 상승했고요. 자, GDP 디플레이트로 측정하면 상승 그 다음에 변화 없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명목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지금 물가지수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감소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지. 선생님 이거 해설지 만들 때요. 명목소득이 일정하는 단서를 못 봐서 선생님이 정오표 올려줄게. 자, 그래서 실질 소득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야. 자, 3번. 자, 수입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면. 자, 여러분. 수입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품의 가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될 수 있지. 된다가 아니라 있는 거고, GDP 디플레이터는 무조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 따라서 기억이 니은보다, 그치? 더 상승할 수 있는 거지. 포함되면. 오케이? 자, 3번 정답이고요. 자, 두 지표 모두에서 물가 지수가,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물가 지수의 변화율이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이잖아. 그럼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 지수고, 그러면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결국 뭐야? 전년도 물가 지수 분의 금년도 물가 지수 빼기 전년도 물가 지수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 물가 상승률이 계속 플러스라는 얘기는 전년도에 비해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간 거지. 그렇죠?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도 이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 지수니까 2006년만 동일하고 나머지는 계속 물가 지수가 올라간 거야. 그러면 물가 지수가 가장 낮은 애는 그래서 몇 년도가 되냐면 여기 따로 표시는 없지만 2001년도가 되는 거죠. 2001년도. 2001년도보다 나머지 연도는 모두 물가 상승률이 요거 빼놓고는 다 플러스여서 2001년도보다 물가 지수 수준이 다 커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3번, 4번 틀렸고요. 5번. 자, 위 기간 동안 기업으로 측정한 물가 상승률이 니은으로 측정한 물가 상승률보다 낮았다? 높은 애도 있고 낮은 애도 있지. 그래서 거기 낮았다라는 단점이 틀린 겁니다. 자, GDP 디플레이터와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분하는 문제도 문제통 아직 최근에 계속 평가원에 출제가 안 되고 있지만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서 문제를 넣은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63번 정리가 됐고요. 자, 165번 문제 갑시다. 자, 사회자. 자,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답은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의 1차적 원인이 있다. 그럼 결국 답은 뭐냐면 총공급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을은 이런 대외적 요인보다 국내 민간 부분의 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을은 자, 총수요 측면에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야. 총공급 감소, 총수요 증가. 자, 그럼 1번 봐봐. 1번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맞지? 그럼 두 번째는 부하소득의 분배에 악영향을 미쳐서 자, 부하소득의 재분배가 발생해서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이 발생하지. 그래서 1번은 맞는 거. 2번. 자, 갑의 주장이 맞다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간에는 자, 여러분 봐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공급이 감소해서 경기 침체, 실업 증가, 실업률 상승, 물가 상승이지. 자, 따라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간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맞지? 근데 우리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지? 자, 3번. 자, 갑의 주장이 맞다면, 그치 여러분?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수요견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대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총수요 억제 정책, 즉 긴축 정책이 정답인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수요를 조절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어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대책은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대책이잖아. 그쵸? 그래서 3번도 맞는 거지. 4번. 을의 주장이 맞다면 그쵸? 긴축 정책, 총수요 억제가 필요할 거야. 돼요? 자, 5번. 자, 갑은 총공급 감소를, 을은 총수요 증가를 했지. 그래서 총공급 증가가 틀린 거. 그래서 자, 가장 전형적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165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유형은 반복되니까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69번 문제야. 자, 이제 표는 인플레이션의 유형인데 자, 원인이 총수요 총공급이니까 일단 기업은 총수요 증가, 그럼 A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될 거고 B는 총공급의 감소, 그럼 B는 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돼서 총수요가 증가하면 물가 상승, 실질 GDP 증가. 자, 실질 GDP의 증가를 갖고 오고요. 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공급이 감소해서 물가 상승, 실질 GDP의
감소를 갖고 오겠죠. 돼요? 그럼 1번 기억은 증가, 니은도 증가. 정답이네. 2번 디귿은 감소, 니을도 감소지. 틀렸고. 자, 3번 정부 지출 확대는 A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 여러분, 정부 지출 확대는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에서는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대책은 총수요를 억제하는 긴축 정책이 필요한 거지. 자, 소비의 급격한 증가는 B의 원인이 아니라 A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 5번. 그럼 경기 호황기에 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B는 A와 달리가 아니라 A는 B와 달리지. 자, B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가 수반되기 때문에 호황기에 나타난다가 틀린 겁니다. 이해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파트는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문제 없고요. 앞에서 봤던 문제 중에 161번, 그다음 163번 이런 유형 문제들만 좀 여러분이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놓친 거 있으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